반갑습니다. 뭐 밑에서 인사하고 어제도 만나 뵙고 오늘도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뭐 1월 2일이 거의 공부하는 첫 시간이잖아요. 어제 다이어리도 열심히 쓰고 공부 계획도 세우고 하셨을 텐데 잘 되던가요? 본인이 비장하게 마음먹은 목표대로 이렇게 공부량이 잘 진도가 따라가던가요? 그래도 뭐 처음에는 좀 돼야 되는데, 그죠? 공부는 자기 주관적인 느낌대로 이렇게 실력이 늘지는 않아서요. 좀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거는 정해진 시간에 와가지고 정해진 장소에 앉아 있는 거, 거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제일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하다 보면 늘어요. 뭐든지 느니까. 그렇게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수원에서 이제 세 파트로 나뉘잖아요. 지수로그 함수가 있을 것이고 삼각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열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걸 봐도 이게 지수로그 함수는 조금 만만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기에는 삼각함수가 불편한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수열을 되게 잘 풀어요. 기본적으로 수열은 어떤 이론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서 내가 어떻게든 하다 보면 답은 나오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수열이 조금 편하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고, 그 자유로움 때문에 수열 자체가 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불안 요소들이 다 있어요. 최상위권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 단원 중에 한 단원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느낌대로 못 풀어내는 단원들이, 함수들이 있습니다. 종류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2차에 비해서는 만난 역사가 그렇게 깊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수원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는 불편함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해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투보다는 1학기 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도 잘 없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일단 두 가지의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기출을 최대한 소개를 하는데, 기출 이전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을 최대한 조금 알고 가자. 개념적인 부분들을 급하게 간다고 해서 구멍이 나버리면 나중에는 수습을 못해요. 그러니까 공부가 잘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처럼 쭉 갑니다. 3, 4, 5, 6편까지 치고 7월 모의고사 치고 여름방학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중간 점검을 하게 되는데 파이널로 가기 전에, 그때 수원에서는, 수투에서는, 미적에서는 4점짜리가 나오는 단원들이 이제 구멍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수투는 그놈의 뭐 킬러는 있겠죠. 킬러는 어차피 풀기 어렵습니다. 그건 누가 와도 풀기 어렵습니다. 이런 거 빼놓고, 보통 수열 15번이 있는데 이런 거 빼놓고 나머지 부분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취약점이 있고 어떤 것들을 연습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견적이 나와야 돼요. 여름방학 전에는. 그래서 저기에 관련된 유형들을 한 5배수, 6배수 정도를 풀어보겠다. 그런 다음에 오답 노트를 해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 이걸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4개를 틀리던 걸 3개로, 2개로 이렇게 줄여 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서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적은 그놈의 미적 핑계를 막 대고는 있지만, 그놈의 수투 킬러 핑계를 대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도깨비처럼 여기 틀렸다가 여기 틀렸다가 여기 틀렸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수원이에요. 내가 뭘 틀린다에 대해서 감이 잘 없어요. 그냥 불편해요. 실수라고 하기에는 꾸준히 틀리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데 딱히 내가 뭘 편하게 생각되는 건 없고, 이게 수원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천히 가더라도 내가 어느 부분이 잘 되고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단추잖아요. 근데 오늘 첫 단원에서 지수로그 함수 안에서 뭘 하게 되냐면 두 가지인 거죠.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지수로그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가 있겠죠.
뭐 방부등식도 있을 겁니다. 근데 기출 경향을 알려드리자면 방부등식은 과거에는 꾸준히 나왔어요. 대신 난이도는 낮았어요. 항상 3점짜리로 이렇게 3점짜리로 나왔었는데 요즘은 이걸 조금 줄이는 추세예요. 방부등식을 조금 약화시키고 여기에 지수로그 함수 안에 방부등식의 성격을 많이 집어넣고 있고요. 근데 지수로그에서 또 난이도 높은 녀석들을 계속 한 개, 두 개씩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지만 난이도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조금 잘 차리셔야 돼요. 여기 있는 내용들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수로그를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수업이 끝났을 때, 숙제를 했을 때 최소한 느껴야 돼. 아, 요 부분이 어렵구나.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구나. 이해가 될 때까지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3번 푼다고 해서 머릿속에 3번이 잘 남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3, 4번 정도 틀리다 보면 그 다음번엔 감이 와요. 저는 딴 건 안 치고요. 사람들 머리에 대해서는 신경 쓰진 않고요. 뭘 주로 보게 되냐면 어떤 한 유형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형되더라도 맞추기까지는 몇 번의 연습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람인데 보통은 1차인 것 같아요. 머리가 좋은 친구는 한 5번 정도 가야 되는 것이고 머리가 나쁜 아니 좀 그렇죠. 그 가장 조금 남들보다 약간 둔해 이런 느낌 드는 친구도 7번이에요. 5번과 7번의 차이인데요. 그 전까지는 틀려야 돼요. 킬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킬러도 처음 봐서는 절대 넘사벽이었다가 한 5번 정도 틀려야 이제 감이 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현역보다는 최상위 현역보다는 N수생들이 그걸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저는 그게 아니라 그 친구들은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아예 쳐다도 보지 않잖아요. 5번까지 안 가요. 한두 번 보고 아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야 라고 접어버리니까 5번까지 가나요?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죠? 시험 수능 전까지만 가시면 돼요. 수능 전까지만 마스터를 하시면 돼요. 조금 느긋하게 보시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구석구석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들에 대해서 틀려야 돼요. 매 순간 틀리고 매 순간 고치고 그러다 보면 감이 옵니다. 여름방학쯤 가게 되면 아 요거는 안 틀릴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면 그게 공부인 거예요. 그때부터 승부를 거는 겁니다. 현역은 절대로 수능 전까지 나오는 모든 점수들은 사실 큰 지표가 안 돼요. 주관적으로 여러분들의 기분을 계속 끌고 가는 부분이 있죠. 사기를 높여주고 어떨 때는 한 달은 기분이 좋았다가 3월 달은 기분이 어깨가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4월 달은 떨어졌다가 6월 달은 조금 좋았다가 7월 달은 나빴다가 왔다 갔다 요동치는데 그건 기분의 문제일 뿐인 것이고 사실 데이터로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등급을 받는 어떤 친구는 62점에서 9평에서 68점에서 수능에서 요 정도 받았는데 작년에 똑같이 했던 친구는 이게 운이 좋아서 여기서도 1등급이 나왔다 그랬죠. 84점도 2등급이 될 수 있고요. 82점도 1등급이 될 수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80점까지도 1등급이 나왔어요. 미적을 선택한 친구들은. 수투를 어떤 걸 틀리냐에 따라서 표점이 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건 없어요. 이 친구가 포기를 하고 나는 수학 60점짜리밖에 안 되라고 한다면 별로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연출됐을 겁니다. 계속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책을 한번 펴보시죠. 책을 한번 펴보시면 뭐 비슷한 구성이죠. 앞에 설명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유형별로 테마별로 조금씩 큰 타이틀만 하나씩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지수와 로그라고 나오는데 이게 첫 단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이걸 정리해야 되는 키워드는 뭐냐? 요 녀석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수에서 제일 중요한 테마는 이 두 개예요. 거듭 제곱근하고 지수 법칙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1번, 여기 2번인데 난이도를 치자면 이 부분이 훨씬 활용도가 커요. 중요한 부분이 이렇지만 얘는 그냥 단순히 지수 법칙은 결국은 뭐냐면 계산이거든요. 군데군데 숨어있는 계산이기 때문에 지수 법칙을 개념적으로 이해를 한다 이런 건 잘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 제곱은 그 자체가 이미 수학적으로 단단하게 처음에 누군가가 고안해낸 개념이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서 문제를 많이 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거듭 제곱이 뭘까? 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만 간단하게 치고요. 그 다음에 거듭 제곱근이 뭔지에 대해서 개념만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로 넘어갈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그죠? 3을 무한정 더하다 보면 3을 한 3번 정도? 4번 정도를 더합니다. 그죠? 계산을 하죠. 초등학교 때 배울 때는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손가락, 발가락 써가면서 계산을 하게 돼요. 이 자체가 결국은 3을 4번 더했어라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연산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연산을 통해가지고 줄여나갑니다. 그죠?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벌어지는 일이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 또 뭐가 벌어지냐면, 그럼 3을 4번 곱하면 어떻게 되게? 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을 이렇게 쓰기 시작합니다. 3을 4번 곱한 수라는 느낌으로 쓰기 시작해요. 그죠? 그 이제 중학교 와서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3을 아무것도 안 곱한 건 뭘까?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을 마이너스 1번 곱한다는 건 뭘까라고 했을 때 그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죠? 분모에 들어가고 하나는 분자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 이렇게 같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왔을 때 여기가 이제 우리 주로 다뤄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뭐죠? 3을 3분의 2번 곱한 수는 뭘까에 대한 이 수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말장난처럼 3의 3분의 1, 이 녀석을 몇 번 곱한 수? 2번 곱한 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야, 그럼 3의 3분의 1제곱이란 게 뭔데? 이런 게 있어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답이 거듭 제곱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은 뭐냐면, 출발은 이겁니다. 이게 정의가 되거든요. 이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A의 n제곱근이 뭐죠? 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가 튀어나와야 되냐? 요거는 외워야 되는 거야. 이 개념 자체는, 요 개념 자체는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되는 거야. 얘는 방정식이다. 방정식의 근, 방정식의 근, 뭐 이렇게 된다고. 무슨 얘기인데? n번 곱해서 a가 나오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요렇게 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거 자체가 문제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왜 안 중요하냐면, 이렇게 했을 때 이 근은 몇 개겠어요? 일단은 이 녀석의 정체는 어느 범위에서 가져올 수가 있을까? 1번 실수, 2번 복소수. 복소수예요. 복소수 여러분들 안 친해요. 왜? i가 들어가가지고. i를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봐봐. 그 수투에서도 봐봐.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지 허근의 개수를 물어본 적 있나요? 허근이라는 말 자체 입에 다루지 않아요. 허근 존재하는데 의도적으로 무시한다. 우리는 실근이 몇 개냐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A의 n제곱근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한다면 몇 개가 있다? 중복 허용해서 n개 있어요. 근데 우리는 n개라고 답 안 하잖아요. 주로 물어오는 건 뭐죠? 그래서 이 중에서 엑기스를 뽑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써먹고 싶은 건, 내가 관심 있는 건 그 중에서 실수는 몇 개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토리가 진행되는 겁니다. 여기서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해줘야 돼? 이걸 개념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실수는 몇 개? 그러면 이 실수는 특징이 뭔데? 이 실수라고 하는 건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어요. 좌표평면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중에서 그러면 그래프 그릴 수 있는 애들로 구성을 하자. 실수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요렇게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자. y는 a도 표현이 되고 x축에 평행하니까 y는 x n제곱, 이것도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낼 수 있으니까 이 녀석이 교점으로서 받아들이면 실근이라고 하는 건,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라고 하는 건 이 그래프의 교점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1번이 뭐죠? 그러면 얘를 그리려고 봤더니 얘가 성격이 되게 판이해. 무엇에 따라서? 이게 홀수냐,
아니면 두 번째는 이게 짝수냐에 따라서. 자, 여기서부터는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외우든지 뭘 하든지 개념적으로 들어가 있어야지만 오늘 대다수의 내용들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이 홀수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n이 홀수가 돼버리면 3차 함수처럼 그려지잖아요. y는 x 세제곱, 5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y는 a가 음수든 양수든지 간에 몇 개 있겠니? 몇 점에서 만나요? 얘 증가함수 혹은 증가함수니까.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n이 홀수면 자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죠. 유일하다는 건 몇 개? 한 개. a의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한 개예요. 개수를 물어온다면. 그리고 그 녀석을 어떻게 이름하자? n제곱근 루트 a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그 녀석을 정체를 n제곱근. 그리고 그 녀석을 어떻게 쓰겠다? a의 n분의 1, 뭐 요렇게도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n이 짝수인 경우는 잘 보세요. 짝수인 경우 특징이 뭐죠? y는 x제곱, x 4제곱 뭐 이런 녀석인 거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보니까 무조건 한 개라고 말 못하죠. 무조건 한 개라고 말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케이스가 아니면 문제를 내는 입장에서는 좋은 거야. 그래서 y는 a가 있는데 얘가 0보다 크면 몇 개? 2개. y는 a가 제로면 1개. y는 a가 음수면 몇 개? 0개. 뭐 이렇게 돼버리네.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녀석을 양수인 경우는 이렇게 씁니다. n제곱근 루트 a. y축 대치니까 여기는 n제곱근 루트 a에다가 마이너스 한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니?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했는지만 물어볼게요. a의 물음은 n 제곱근 중 음수가 존재할 조건은 뭐죠? 음수가 존재할 조건은 그죠? 두 개가 있어요. 1번 뭐야? 여러분 생각할 때 요거 음수니까 어떻게? n이 홀수, a가 음수.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왜? 봐서 알겠지만 여기가 양수가 되면 여기 마이너스인 녀석도 튀어나오고 여기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n이 짝수이면서 a는 양수. 이 두 개를 다 합쳐야 돼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이게 이제 거듭 제곱근에 관련된 것인데 이 내용은 쉬워요. 거듭 제곱근의 실근의 개수는 몇 개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쫓아오는데 난이도가 오늘 배우는 것 중에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건 뭐냐면 그랬을 때 그 A의 n제곱근이 자연수가 될 조건은 혹은 정수가 될 조건은 이렇게 물어온단 말이에요. 그건 조금 까다로워요. 여기서 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면서 주안점이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지수법칙인데 지수법칙은 딴 거 없어요. 지수법칙은 이런 거. 2를 2번 곱하고 3번 곱했다. 그럼 몇 개 있는 거죠? 2의 6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수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2와 3을 2번 곱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 2번, 3 2번. 이런 것들을 지수법칙이라고 해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수법칙이 A의 X, A의 Y는 A의 X 플러스 Y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대상은 누굴까요?
해보니까 1은 안 돼야 돼요. 요 조건, 지수법칙. 여러분들이 이제 스탠다드하게 쓰는 지수법칙의 어떤 범위는 뭘까라고 했을 때 음수는 가급적 피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음수가 돼버리면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xy는 누구죠? xy 값은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주된 내용들은 유리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법칙 중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 딱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두 가지만 주의해 주세요. 첫 번째 뭐냐면 이렇게 쓸 수 있을 때는 이게 가능한 녀석은 언제 조건이?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4 되는 게 있을 수 있겠니? 실수 중에 없잖아요. 이게 짝수인 경우는 안 돼. 그렇죠. n이 홀수예요. 이 홀수인 경우는 안에 이게 홀수인 경우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도 무방하고 그 녀석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가 밖으로 기어 나오기도 한다. 이게 포인트 1번. 두 번째. 자, np 루트 ap 이렇게 있다고 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 계산은 어떻게 하죠? p를 약분을 때리고 싶죠.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언제? 이게 가능할 때 언제? 지워지는 녀석이 p가 홀수면 그냥 하시면 돼. p가 홀수면 오케이. 얘는 가능해요. 근데 p가 짝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봐봐. 내가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야. 루트 6제곱 루트 마이너스 2에 얼마? 제곱 있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겠니? 이렇게 돼버리면 2 날려버리면 마이너스 2인데 이거 뭐가 되죠? 원래는 이 자체는 양수였어요. 양수였는데 이 음수가 돼버린 거잖아. 마이너스 밖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값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지워지는 값이 짝수라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미 제곱을 해서 양수로 바뀐 상태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셔야 돼. 이게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요소입니다. 가능하겠죠. 요 정도만 신경 쓰시면 돼.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언제? a의 n분의 1이다. 이렇게 쉽게 지웠어? p는 홀수. 근데 이 녀석이 n분의 1이 됐다. p는 짝수. 같은 표현인 거죠. 이게. 요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자, 문제 조금 풀어볼게요. 그 외에는 지수 법칙은 숫자를 가지고 계산한다. 배점이 낮지만 꾸준히 나오긴 하더라. 그래서 한번 보죠. 몇 번 볼까요? 1번, 2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A의 세제곱이 5였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수 법칙을 통해서 이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양변에 3분의 1제곱을 해가지고 마치 이항하듯이 요렇게 넘길 수 있는 게 이제 지수 법칙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보세요. 1번에서는 8, 10에 네. 80에 x제곱이 2다. 10분의 1에 y제곱이 2 미친 통일해 주는 게 좋아. 4 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a의 z제곱은 얼마죠? 2의 세제곱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근데 조건이 나와 있어. 조건이 x분의 1, y분의 2 마이너스 z분의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 x분의 1, y분의 2, z분의 1 이런 녀석들은 어디서 만들어낼 수가 있죠? 지수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죠. 지수가 여건에는 어떤 관계식이 돼버린다고. 그러면 이게 지수 법칙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걸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게 지수 법칙이라고 했다. 딴 게 아니라 이게 지수 법칙이니까 만들어주자고요. 자연스럽게 2의 x분의 1제곱 10분의 1은 2의 y분의 1을 하면 y분의 2제곱이 되겠죠. 이 정도는 되잖아.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a의 z제곱이 8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a는 8의 z분의 1인가요? 이렇게 돼버리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밑을 2로 바꿀까요? 그럼 이렇게 하죠. 이렇게 가자. 이렇게. 3분의 1제곱 한번 때리자. 그러면 a의 3분의 z가 2. 한 번 더 바꾸자. z분의 1로 가자. 요건 이제 자연스럽다고. 지수 법칙을 우리가 써먹기 때문에. 그러면 밑이 다 깔끔하게 됐잖아요. 어떻게 가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플러스, 여기서는 마이너스. 플러스, 지수가 플러스가 된다는 건 곱한다는 의미고,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나눈다는 의미고. 그래서 이렇게 가지. 2의 x분의 1, 2의 y분의 2 나누기. 그죠? 2의 z분의 1을 해야 어떻게 된다? 2의 1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지수에 대한 얘기. 2의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빼기 z분의 1이 2의 1제곱이 되더라. 그럼 요거를 숫자로 받아주면 이 녀석 대신에 얘를 집어넣는다. 80 여기는 10분의 1 나누기 a의 3분의 1 했더니 얘가 어떻게 된다고?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 세제곱 루트 a 8이 2가 된다. 넘기면 4가 있죠. a는 얼마? 3번 곱해야 되니까 64. 이렇게. 대표적인 문제예요. 좋은 문제. 2번 한번 봅시다. 2번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수업 시간 답지 보지 마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다 풀어드릴 거예요. 어차피 수업편에 있는 것들을. 자, A, B가 나와 있는데 이 식을 봅시다. 뭐 A가 얼마든 간에 그냥 그대로 생으로 집어넣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게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얘를 조금 간단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인수분해 되니? 자, A로 하나 뺐더니 A의 1제곱으로 뺐더니 남아있는 게 A의 2분의 1 빼기 B의 2분의 1. B도 하나를 가지고 뺐더니 A의 2분의 1제곱 빼기 B의 2분의 1제곱. 그럼 어떻게 되는데? A 플러스 B의 A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뭐라고? 이게 분자. 분모는 뭐가 있죠? A의 2분의 1, B의 2분의 1. 이게 지금 징그럽게 보여서 그렇지. 요것만 되면 쉽네. 나눴더니 얘는 A 플러스 B.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요건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유리화 시키면 3의 루트 2 빼기 1. 3의 루트 2 더하기 1 했더니 6의 루트 2 이런 녀석이 됩니다. 뭔가 복잡하면 단순해지겠지.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요. 할만하죠. 3번하고 4번을 보는데 3번까지는 그래 계산할 수 있어. 4번이 이제 모의고사 유형인 거야. 그냥 쓰면 너무 뻔하니까 조금 불편하게 그림도 넣고 그래프도 넣고 여러분들이 세팅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일을 시킵니다. 자, 3번 보시면 뭐 이거는 그죠? 2의 알파, 2의 2베타인 거죠. 여기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 베타, 2의 알파, 베타. 요거 날릴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데? 2의 알파, 2의 베타, 2의 알파, 베타. 다시 쓰면 이런 거죠. 2의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고 여기는 2의 알파 베타입니다. 그러면 2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5고요. 나눗셈 빼기
마이너스 3 했더니 2에 마이너스 2제곱이 돼버려가지고 분모에 2가 2개, 분자는 1개.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되는데 4번과 같은 류의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일단 읽는 것도 귀찮잖아, 그죠? 이렇게 있고요. OQ1AB, OQ1AB 정사각형이 있답니다. 근데 AB가 만나는 점이 P2, Y는 X제곱이 있고 Y는 X세제곱이 있대요. 여기 X세제곱, X제곱. 일단 쫓아가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여기를 뭐 포인트 찍어야 되네. P1 쭉 내려와서 여기 Q1, 그죠? P2에서 이제 내립니다. 이렇게 내려가지고 Q2 만난다. 뭐 이렇게 있죠. 정사각형 O, Q2, C, 여기가 C, 이렇게 와가지고 D가 있고요. CD가 만나는 점을 P3. 어디랑 만나는 거죠? CD가 GX. 여기가 P3인가요? 네. P3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Q3. 요건 사정짜리겠다. 요 정도 복잡하면. Q2, Q3의 좌표가 B와 C랍니다. Q2는 B, 0, C,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BC가 2가 되도록 하는 네. P1의 A 좌표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가 A예요. 여기 최초 A. 이제 쫓아가 봅시다. 문제가 뭘 원하는지는 알았어. 그럼 Q1의 좌표 A, 0였습니다. 그러면 P1의 좌표는 얼마인데? A, A의 제곱이 됩니다. 맞나요? A, A 제곱 맞죠? 네. 근데 P1의 Y 좌표를 물었으니까 A 제곱의 값을 물어오는 거네. A 값 구해달라는 얘기잖아. 이게 뭐냐고 지금 묻고 있다고. 그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정사각형이라는 게 포인트라서 요거랑 같대. 그러면 A의 좌표 우리 계산할 수 있잖아. A의 Y 값은 얼만데? A. 이 Y는 A가 되겠네. 요 높이가 다 A인 녀석이네. 그럼 P2에 뭐가 나오냐? X 좌표 나오잖아. X 세제곱이 A인데. 그러면 이게 B 값이 나오지. B의 세제곱인 거죠. 사실 B의 세제곱이 A니까 B는 얼마? A의 3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A 3분의 1, 여기 A 3분의 1, 여기도 A 3분의 1, A의 3분의 1제곱. 이 높이인데 X 세제곱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되니? C, 여기가 C인데 C를 세제곱하면 뭐랑 같죠? A 3분의 1. C는 얼마? A의 9분의 1.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BC가 2라고 했으니까 요거 다시 쓰면 A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9분의 1제곱 했더니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얼마예요? A는 9분의 4가 2니까 A는 2의 4분의 9제곱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묻는 게 뭔데? A 제곱이니까 제곱해주면 2의 2분의 9제곱이죠. 2의 4와 2의 2분의 1, 4와 2분의 1이니까 16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아닌가?
y좌표의 값은 뭐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했나요? 제곱 그림이 조금 다른가? y는 x 세제곱이 있고, 아 죄송합니다. p3가 이게 아니죠. 쏘리. p3가 여기가 아니다. 뭐가 잘못됐지? 요게 잘못됐죠. 어디랑 맞나요? y는 x 세제곱이 아니라 x 제곱하고 맞네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니? 여기서는 c의 제곱이 a 3분의 1이 돼야 돼요. c의 제곱이, 그죠? 다시 c의 제곱이 a의 3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c가 얼마? a의 6분의 1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잘 읽어야 돼요.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이더라. 그래서 b는 a의 3분의 1이고 6분의 1이고 했더니 얼마죠? a의 얼마? 2분의 1제곱이 2, a는 4, 얘는 16 이렇게 되죠. 오케이.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실제로는 모의고사에 4번처럼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앞에 있는 녀석들보다. 자, 별표 한번 칩시다. 거듭 제곱근.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실수의 개수. 그죠? 개수를 묻고 있어요. 분류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그냥 위에다가 바로 적어 봅시다. A의 n 제곱근 중 실수 개수. 자, 어떻게 나눠야 되니? n이 홀수면 몇 개? 한 개. n이 짝수고 a가 양수면 몇 개? 몇 개? 두 개. 에이, 봐봐. n이 홀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데, 원래는 x의 n제곱은 a가 되는 녀석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실수는 그래프 그리라. 그래서 이렇게 홀수니까 무조건 한 개, 유일하게 한 개. 그 다음 짝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니까 a가 양수면 두 개, a가 제로면 한 개, a가 음수면 빵 개. 이렇게 되죠. 이 중에서 a의 n제곱근 중에서 음수가 나올 수 있을 조건은 홀수면서 a가 음수거나 아니면 a가 양수면서 n이 짝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튀어나와줘야 돼. 자, 5번하고 6번으로 한번 가보죠.
자,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 fn은 a를 만약에 2n제곱 마이너스 9n으로 잡았을 때 3제곱근, 5제곱근은 홀수 제곱근이라는 얘기고 4제곱근, 6제곱근은 짝수 제곱근이라는 얘기인데 이 값은 홀수 제곱근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 자, 짝수 제곱근은 이게 양수냐, a가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해지죠. 근데 이제 0하고 4.5 사이, 즉 1, 2, 3인 경우는 4까지는 음수잖아요. 음수 제곱근, 짝수의 음수 제곱근 0. 6은 양수니까 2 하면 4,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유형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n이 2부터 100인데 자, 요렇게 쓰여져 있어요. 6번에서는 3의 5제곱에 2분의 1제곱 이 뭐 루트도 들어갔다가 분수도 들어갔다가 이렇게 되면 좀 복잡하잖아. 보통은 그냥 밑하고 지수의 분수 지수 뭐 이렇게 유리수화 시켜가지고 가는 게 깔끔해요. 그럼 일단 안에 있는 걸 정리하면 이게 얼마죠? 3의 3분의 5제곱이니까 3의 2분의 1제곱은 곱하는 거죠. 지수 법칙에 의해서 6분의 5제곱. 그죠? 이 녀석이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 그 말은 뭐죠? 3의 6분의 5제곱이 얘를 n번 곱하면 어떤 자연수 n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자연수 n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 녀석 자체가 근이란,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얘기니까. 그럼 잘 보세요. 이게 포인트야. 이게 정수가 될 조건은, 자, 잘 보시면 3의 6분의 5n이잖아요. 일단 이게 자연수, 밑이 자연수야.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지수도 깔끔하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 자연수. 아닐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아, 봐봐. 0 말고, 그러니까. 자연수의 어떤, 그러니까 자연수 제곱은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흔한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 결과는 뭐가 되겠어요? 자연수가 나오겠지. 근데 자연수에 만약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연수의 분수, 유리수, 분수를, 지수를 가졌는데 얘가 자연수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언제? 그치. 분모를 날릴 수가 있을 때. 그러면 얘가 어떤 꼬라지여야 될까?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뭐, 3의 제곱이면 2분의 1도 가능해. 세제곱이면 3분의 1도 가능해. 그래서 문제가 까다로워지면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된다? 밑을 분류를 해야 돼. 그래서 거듭 제곱근이 자연수가 될 조건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 요건 되게 쉽잖아요. 이건 되게 쉬워요. n 값이 뭐면 되겠니? n이 6배수면 되겠죠. 깔끔해지니까 여기 밑이 3인데 자연수가 나올 거 아니야. 6, 12, 18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100까지니까 6부터 그죠? 96까지 몇 개 있어요? 16개가 있겠죠.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수의 n제곱이 k제곱이 자연수가 된다. 얘가 자연수가 될 조건에 대해서 어떤 경우면 되지? 케이스를 구분해야 돼. 어떤 식으로? a가 p의 1제곱일 때 케이스 분류는 이렇게 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게 제일 어려운 내용이에요. 오늘 하는 것 중에서 p의 1제곱 p가 뭐다?
소수일 때 요런 꼴이 있잖아요. 그러면 괜찮지. 이게 P가 소수면 이 경우는 K가 뭐면 K가 자연수면 되겠죠. K는 자연수면 다 될 거예요. 두 번째, A가 P의 제곱이면 어떻게 되겠니? P의 제곱이면 K가 자연수도 되고 혹은 K는 2분의 1 곱하기 자연수꼴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A가 P의 세제곱이면 어떻게 되겠니? 3K가 자연수면 되는 거야. 3K가 자연수면 되는 거니까 K 값은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3분의 4 이렇게 가면 되는 거라고. 알겠나요? 분류를 어떻게 한다? A가 소수의 1제곱이냐, 소수의 2제곱이냐, 소수의 세제곱이냐. 소수의 세제곱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있겠니? 한 자리 자연수 중에서 8 이런 녀석들은 된다고. 1부터 10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3, 5, 7은 성격이 다르고요. 그 다음 또 뭐 있겠어요? 4랑 9는 성격이 다르고요. 어떤 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8은 또 성격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소수랑 소수가 하나씩 딱 결합된 게 있을 수 있죠. 2, 3은 6, 2, 5, 10 이런 것들은 또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그런 것들은 이제 케이스를 분류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밑이 소수의 1제곱이냐 소수의 2제곱이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건 가장 간단한. 왜냐하면 얘는 뭐니까 소수의 1제곱이잖아요. 이 부분만 딱 깔끔하게 처리했을 때 이 부분만 정리를 했더니 자연수가 되면 된다. 소수의 자연수 제곱이면 무조건 자연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아직은 어려운 거 안 나왔으니까 지금 너무 미리 땡겨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그래도 거듭 제곱근의 실수의 개수 묻고 있으니까 7번, 8번 중에서 두 개만 딱 일단 더 해봅시다. 7번, 8번. 일단은 요거는 이따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한 번 더. 요것만 보시면 돼요. 소수의 자연수 제곱이면 된다. 자연수의 자연수 제곱이면 무조건 밑이 자연수가 나온다. 자, n-4의 세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를 fn이라고. fn은 무조건 1이죠.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1. 근데 4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짝수 제곱근이니까 대상 자체가 음수면 0개, 제로면 1개, 양수면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fn은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1이니까 1보다 작으려면 GN이 나올 수 있는 건 제로밖에 없다. 그 말은 뭐죠? A의 n제곱근 중에서 그 A를 n의 n-4라고 했을 때 여기서 찾는 조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n은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거니까 1, 2, 3 합은 6 뭐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8번. 8번에서는
n이 2 이상의 어떤 자연수라고 했어요. n-5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 a가 n-5인 거야.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홀수면 신경 쓰지 마. 홀수면 f2부터 쭉 가서 f10까지 구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되죠? f3, f5, f7, f9는 정해져 있다. 얼마? 5제곱근. 생각해봐. x에 5제곱이 있어요. y는 제로라고 해도 원점 딱 하나잖아요. 다 1, 1, 1, 1. 그 다음에 F2, F4, F6, F8, F10 이렇게 있을 때 n이 2가 되면 음수잖아.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없지. 4도 마찬가지.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없지. 얘부터는 둘이지. 2, 6, 10. 3번. 뭐 이런 겁니다. 이 정도는 이제 개수는 그래도 편하구나. 근데 뭐가 불편하다? 나중에 뭐가 불편하죠? 자연수 조건. 13번부터 펼쳐지는 자연수 조건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불편한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로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로그. 뭘 로그라고 하죠? 그쵸. 지수로부터 뭔가 빚어지긴 했습니다. 그 출발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물음은 이런 거였어요. 2를 한 번 곱했더니 2가 나왔어요. 2를 두 번 곱했더니 4가 나왔어요. 누가 기발한 발상을 하는 거죠. 과연 2를 몇 번 곱하면 3이 되는 건가요? 생각하는 거죠. 과거 같았으면 중학생의 머릿속에서는 이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건데, 근데 고등학생은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중학생 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고등학생 입장에서, 우리가 배워 있는 입장에서는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은 어떤 값들 내가 한번 대략적으로 이 평균 한번 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평균 내면 어떻게 돼요? 2분의 3제곱? 이 3에 좀 가깝겠지라고 일단은 때려보는 겁니다. 왜? 이 친구는 이게 무슨 수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죠? 2와 2의 2분의 1제곱이면 루트 2가 되잖아요. 루트 2가 한 1.4 정도 되니까 2.8, 3보다 좀 작네. 그러면 폼을 잡으면서 2의 1.5제곱은 3보다는 조금 작으니까 한 1.65제곱 뭐 폼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출발한 거예요. 왜? 이것이 실수가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1.5보다 좀 더 어떤 큰 값 어딘가 가서 이 값이 실제로 이 녀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네모를 어떻게 쓰는 거야? 2를 몇 번 곱하면 3이 될까? 그 몇 번에 해당되는 숫자를 이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인 거야. 이건 정의. 2가 있는데 2를 몇 번 곱하면 3이 될까? 그 녀석을 그 몇 번을 실행하게 되면 3이 되는 그런 녀석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면 신기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로그 A의 B가 항상 다 실수가 되는가? 어떤 걸 잡아도 실수가 되는가? 라고 했을 때는 안 될 수가 있죠. 왜? 지수법칙에는 조건이 붙었었습니다. 지수법칙의 밑조건은 뭐죠? A가 1이 아니고 양수여야 되고. 그죠? 그러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을 아무리 많이 곱해도 3이 나오지 않아. 절대 3이 나올 수가 없어. 3을 아무리 많이 곱해도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에러가 뜨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숫자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계산했을 때 에러가 뜨지 않고 정상적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얘가 실수이기 위해서 또 다른 표현은 얘가 정의될 조건은 이 부분은 중요한데 쉽기 때문에 크게 물어볼 건 없지만 모든 계산 속에는 이미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교수들은 평가 요소 중에 뭐냐면 밑 조건을 따지는 거, 진수 조건을 따지는 것들이 수능에는 평가 요소에 분명히 녹아 있어요. 단지 2점짜리일 뿐인 거지. 3점짜리일 뿐인 거지. 간혹 보면 90 수능이 몇 년 정도 됐을까요? 한 1년, 2년 정도 됐을 겁니다. 횟수로 치면 한 32번 정도 되겠죠. 그 시간 동안 100점 만점에 98점이 해마다 평균적으로 한 20명 정도가 있어요, 전국에. 1, 2, 3번 중에 틀린 인간인 거야.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도 있었어요. 한 8년 중에. 그때는 올해 수능이 조금 작년에 만점제가 2,700명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조금 줄었어요. 900명이었어요. 근데 최근 한 10년 동안 제일 어렸을 때 한 7년 전인데 그때가 이제 300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가르쳤던 친구가 98점 받았다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와요. 좋겠다, 야.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죠? 이런 것들이 녹아 있어요. 평가 요소는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빨리 계산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서둘러야 되거든. 킬러도 빨리 봐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마음이 급하니까. 자, 요 부분들은 어렵지 않은 것들이니까 정의만 따지고 계산만 합시다. 밑 바꾸는 거. 그래서 두 가지만 일단 하고 두 가지 정도만 하고 이 부분은 다 풀진 않을게요. 9번 그 다음에 11번 이 정도만 하자. 그래서 그죠? 얘가 정의될 조건이 뭐죠? 얘의 이름을 뭐라고 하니? 밑. 이 친구의 이름을 라고 한다고요? 진수. 사람 이름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밑 조건은 A는 또 0보다 커야 돼. 진수는 0보다 커야 이렇게. x가 양수고 x는 1 아니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5가 양수고 다시 쓰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음수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모든 자연수는 정수는 0보다 크고 1은 아니니까 2 되고 3 되고 4 합은 9 뭐 이렇게 될 것이고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잡으라고 하는데요. a 플러스 b 2분의 1, 3 로그 2의 a는 3 빼기 로그 b의 2분의 1. 이게 뭘 물어보는 거죠? 밑 변환 할 수 있니? 밑과 진수를 바꾸면 뒤집어라. 역수 관계를 뒤집어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로그 2의
A 플러스 B를 했더니 얘가 3. A 플러스 B는 2를 3번 곱한 8. 여기서는 로그 2의 A가 3 빼기 로그 2의 B 넘겼더니 로그 2의 AB가 3이니까 64에서 2AB 16 빼면 48이 답이 될 겁니다. 그죠? 얘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자연수 조건, 제일 중요한 부분들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수로그 단원에서 자연수 조건과 관련된 문제가 되게 잘 나와요. 시험에 되게 잘 나오고 출제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요번 수능에는 사실은 안 나왔어요. 요번 수능에는 거듭제곱근과 관련된 누가 나왔냐면 요 24번 보시면 요게 이제 올해 수능 공통 4점짜리 24번이 이제 거듭제곱근 형태. 얘도 n제곱근 중에 정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이상의 자연수 n의 개수니까 얘도 결국에는 자연수 조건 형태인 거죠. 거듭제곱근 혹은 뭐 자연수 조건 요거를 이용한 문제인데, 자, 자연수 조건은 국룰이 있어요. 무조건 지수꼴로 바꿉니다. 일단 꼴로 식을 정리를 해요. 무지성으로 지수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까도 우리 테스트에 요거 기억나? 아까 뭐였냐면 요거 4에 2n제곱 빼기 2분의 1 로그 2에 아니지 빼기 로그 2에 루트 n 아마 요거였을 거예요. 맞나? 2분의 1 빼나? 2분의 1 뺀다. 너가 자연수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얘도 자 무지성으로 우리는 지수로 정리한다. 지수로. 로그로는 잘 풀지 않는다. 지수로 바꾼다. 지수로 바꿔볼게요. 이거 묶어보면 이렇게 요래요래 너도 2분의 1 로그 2에 너를 얘로 나누는 거죠. 2에 n 루트 n인데 n에 2분의 3승이라고 써도 괜찮죠. 너가 이제 자연수인데 원래 뭐라고 그랬냐면 40 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뭐 이런 걸 구해달라고 했어. 문제 기억나요? 뭐 본 기억은 있을 겁니다. 시험에 봤으니까. 40 이하의 자연수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초점이 자연수가 있어야 돼요. 자연수지만 40 이하구나 이렇게. 그래서 자연수. 너도 양변 2 곱하시고 여전히 우리는 로그꼴이죠. 로그꼴이 아니라 우리는 지수꼴로 바꿉니다. 왜 지수꼴로 바꾸냐면 일단 바꿔볼게요. 너가 2에 2m승 양변에 2를 나눠주시면 빼기 1 양변에 3분의 2승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나와요. 3분의 4m 빼기 2. 자 우리는 이제 지수꼴로 바꿨죠. 무슨 얘기냐 원래는 네가 자연수요에서 사실은 너가 자연수예요 이렇게 간 거라고. 자연수 이것이 자연수가 아니라 사실 중요했던 거는 이렇게 생긴 지수 형태가 자연수예요 이렇게 들어간다고. 지수가 자연수이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너가 뭐가 되면 되죠? 밑이 어떤 소수의 형태일 때는 지수가 뭐가 되면 자연수가 될까? 자연수는 한 끗이 부족해요. 뭐가 돼도 괜찮아. 자연수도 되지만 정수는 안 되죠. 예컨대 마이너스 1이 되면 2분의 1 뭐 이렇게 되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아닌 정수라고 불러요. 아닌 정수. 왜냐면 이 지수 자리가 0이 되는 건 괜찮죠. 2의 0승은 자연수니까. 2의 0승은 1이니까. 물론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런 것들도 돼요. 즉 지수 부분이 아닌 정수가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형태가 자연수가 되요가 이쪽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이고 대부분 이걸로 풀어요. 근데 예를 들어볼까? 그럼 3에 예컨대 K분의 12승이 너가 자연수래. 그럼 나는 다시 그래? 그럼 지수가 아닌 정수가 되면 되겠는데?
음화인 정수라는 거는 0이거나 자연수라는 소리인데 누가 봐도 0은 될 수가 없고 그럼 네가 자연수라는 얘기인데 K분의 12가 자연수라는 건 당연히 K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12의 양의 약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유형은 사실은 무엇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냐면 양의 약수의 개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개수 혹은 나아가서 무엇과도 관련이 있냐면 너를 만족하는 모든 K값의 합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양의 약수의 합과도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 양의 약수의 합을 누굴 이용해서 구하죠? 이거를 알아야 돼요. 어떤 숫자의 양의 약수의 합은 어떻게 구해요? 아, 인수분해. 자, 이거 양의 약수의 합 어떻게 구해요? 그건 개수죠. 그 개수에서 비롯되는 양의 약수의 합 공식이에요. 너무해? 자, 이렇게 해줄게. 기억이 나야 돼요. 양의 약수 봐봐. 그러니까 까먹는 이유는 뭘까? 너네가 까먹고 나는 기억하는 이유는 뭘까? 사실은 난 수학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까먹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정확한 원리를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사실은 원리가 기억이 나면 잘 안 까먹어요.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 여기다가 일씩 더해서 구하는 이유는 뭐야? 그러면 보통 애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라고 하면 애들이 일씩 더해서 곱해가지고 되게 잘 구하거든. 답이 66 이렇게 잘 구한단 말이야. 그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 뭐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너의 약수라는 거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면 무조건 2의 A승, 3의 B승 꼴이에요. 맞죠? 근데 A, B의 범위가 있다고. 너는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10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시작이 어디야? 0이기 때문에 한 개가 추가가 돼요.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 자체는. 그래서 순서상의 개수가 11개, 6개라서 곱해서 66개가 되는데 그럼 얘네를 쭈르륵 내가 다 이런 형태들을 서로 곱하고 최종적으로는 더해지고 싶다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쪽은 2의 0승, 2의 1승, 2의 10승을 한쪽 잡아주시고 이쪽은 3의 0승, 3의 1승 쪼르륵 잡고 3의 5승까지 이쪽을 잡아서 서로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얘네끼리는 더해줘야죠. 아마 기억날 텐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의 0승, 2의 1승, 2의 10승 곱하기 3의 0승, 3의 1승, 3의 5승까지 이렇게. 얘네는 당연히 무슨 공식으로 구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가지고 구해요. 여기까지가 확장이 돼야 된다고. 여기서 너는 양의 약수와의 개수와 관련이 있네? 그럼 양의 약수의 개수라는 건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 양의 약수와 관련된 그래? K값을 다 합을 물어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양의 약수의 합은 어떻게 구하더라?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가지고 구한다. 등비합. 자, 일단은 여기까지고 이게 자연수 조건이에요. 해볼게. 그럼 봐봐. 이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만약에 얘가 밑이 3이 아니야. 예컨대 밑이 4야. 똑같은데. 너의 똑같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양의 약수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 그럼 내가 4니까 여전히 K가, 그러니까 자연수 K 개수, K가 그냥 12의 양의 약수가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식변형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즉, 무엇의 여부가 되게 중요하냐면 이 밑이 거듭제곱 수인가 아닌가가 되게 중요해요. 곱수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이번 수능 14번 문제였어요. 한번 볼까요? 궁금하니까. 선생님 맛있는 거 먼저 먹는 편이기 때문에 물론 다 먹는 편이죠. 자, 24번. 24번 볼게요. 보세요. 24번. 개 쉬워. 너네도 할 수 있다고. 자, 13번. 13번 객관식 공통 문제 중에서 몇 번째로 어려운 문제? 세 번째로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밥 아닙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나름. 15, 14, 그 다음에 13이잖아. 그러니까 4점짜리 중에서는 중간 이상의 난이도라고. 근데 얘가 나왔어. 오늘 배운 거 알면 그냥 충분히 풀 수 있는. 볼게요.
자, M의 12승의 n제곱근 중 정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2 이상의 자연수 n의 개수를 fm. 근데 어디를 밑줄 치시냐면 m이 2 이상 요거 밑줄 칠게요. m은 2보다 커 나갔다. 그 다음에 밑에 2 이상 밑줄 자연수 n. 지금 m도 n도 둘 다 2 이상이에요. 이거 거듭제곱근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얘가 2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왜 그래? 거듭제곱근은 사실은 야 1거듭제곱근이 어디 있겠어? 이런 걸 누가 물어봐. 2거듭제곱근, 3거듭제곱근 이런 것들만 의미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항상 1 이상의 형태들이 대부분 출제가 되고, 그러니까 2 이상의 형태가 2 이상이라는 조건을 내가 문제를 풀다가 팔아먹으면 개수가 안 맞아요.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단답형일 때. 자, 해볼게.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너가 정수인 거죠? 그것이 fm인 거지. 근데 m 자리에 누가 들어온대? 너에는 2부터 9까지 들어올 거래. 이렇게. 밑에 2부터 9까지가 들어온다고. 근데 어차피 정수라는 건 사실은 자연수라는 얘기겠지. 왜냐면 넌 어차피 양수니까. 그지? 양수의 거듭제곱은 해봤자 양수잖아. 그러면 양의 정수니까 자연수 조건인 거지. 그래? 그럼 내가 기본적으로는 너가 음아인 정수일 것 같지만 어디까지나 네가 지수로 결정나는 거는 m이라는 게 거듭제곱수가 아닐 때죠. 그러니까 난 당연히 케이스를 어떻게 구분해야 돼? 이 중에서 거듭제곱인 m과 거듭제곱이 아닌 m을 구분을 하셔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m. 특이한 것들이 누구야? 2의 제곱, 3의 제곱, 2의 3승. 이렇게 세 가지가 특이해요. 나머지는 다 소수와 다름이 없죠. 그죠? 제곱이 아니니까. 그럼 내가 예컨대 그럼 m이 2야. 그러면 너는 그냥 너의 양의 약수의 개수거든. 근데 12라는 건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이니까 양의 약수의 개수 기본적으로 몇 개예요? 6개죠. 근데 반드시 1을 빼셔야 돼요. 애들이 이거 양의 약수의 공식을 딱 쓴 다음에 6개에서 이걸 세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1을 빼야 된다고. 왜? 누구 때문에? 너가 2보다 커야 된다며. 크거나 같아야 된다며. 그러니까 1이 안 되죠. 1이라는 약수는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걔를 빼주셔야 돼요. 이거 단답형 재작년에 출제됐을 때 오지게 많이 틀렸다. 3점짜리로 나오는데 오지게 많이 틀렸어요. 내가 말하는 오지게 많이 틀렸다는 1등급 애들도 틀렸다는 거야. 그 조건이 버젓이 나와 있거든. n이 2 이상이라고. 애들이 다 풀어놓고 막 93점 막 이지랄로 풀어왔어요. 속상하다고 그러면. 다 풀어놓고 틀린다고. 그래서 요거를 작년 수업부터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은. 요거 n이 2 이상이라는 것 때문에 실수하지 마라라는 포인트를. 쨌거나 그럼 이제 끝났죠. 자, 너일 때는 몇 개야? 2의 제곱일 때는 너가 24가 되지. 24가 된다는 건 여기가 2의 3승이 되지. 3이니까 4 곱하기 2는 8이지. 근데 8이 아니라 7개지. 그래서 요때는 7개. 너도 7개죠? 얘는 몇 개예요? 2의 3승이지. 그럼 여기가 3이 곱해지지.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되죠. 3 곱하기 3이 2가 되죠. 그러니까 9가 되죠. 근데 하나를 빼면 8이 돼야 되죠. 이거 괜찮아? 근데 전체적으로 몇 개다? 5개다. 그럼 내가 셀 때는 어떻게 세면 되겠어? m은 2부터 9까지. 야, 싸그리다 그냥 5개라고 치자, 일단. 그럼 몇 개야? 8 곱하기 5가 되는 거 맞아? 그죠? 근데 실제로는 아니죠. 다 5개는 아니야. 차이 나는 애들이 있어. 플러스 2짜리가 2개 있고요. 플러스 3짜리가 1개 있어. 네? 끝이죠? 다음은 47입니다. 4점 공짜로 먹었죠. 물론 이거 실수하는 경우도 은근히 있었어요. 얘가 근데 객관식이잖아. 객관식이라서 사실은 n이 2 이상이다 라는 데서 실수할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지금 내가 1씩 다 빼보지? 그럼 답이 얼마가 나? n이 1인 걸 내가 다 셌다고 치자. 그럼 답이 얼마가 나와야 돼? 아니 8을 더해줘야지. 8 더하면 얼마나? 55가 나와야 되잖아. 선지에 55가 있어 없어? 출제자가 병신이죠 사실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아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차라리 단답형을 내든가. 이거 오답률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다 50, 50아 답이 없는데 뭐지 하고 맞다 n이 이상 이렇게 해서 찾는다고. 그렇게 찾으면 이제 정답률이 확 올라가죠. 내가 출제해서 무조건 55 넣습니다. 자, 내가 출제할 리는 없겠죠. 그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다시 13번으로 돌아올게요. 우리 자연수 조건 좀 풀 거고. 자, 자연수 조건 13번부터 빨리빨리 풀어볼게요. 쉬운 거. 자, 이번엔 1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세제곱근 4의 n승이 정수가 되고 싶어. 근데 정수가 되는 건데 어차피 양수지. 정수 동그라미 자연수라고 쓸게요. 그냥. 그래, 그러면 2에 3분의 2n승 되는 거 맞니? 이렇게. 지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너는 야, D가 3의 배수가 되죠. 물론 n은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자연수고 얘가 지수만 놓고 보면 얘는 3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0이 되는 건 괜찮죠, 사실. 0이 되나요? n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뭐 100 이하의 정수 n이었다면 0도 돼요. 그죠? 그럼 0도 돼요. 답은 33개죠? 개 쉽죠? 넘어갑니다. 14번. 요 유형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지수로그 단원이 사실은 수능에 그렇게까지 중요도가 아주 높은 단원은 아니야. 근데 요 거듭 제곱근 중 실근의 개수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 자연수 조건. 요 두 가지가 수능에 출제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 중에서 자연수 조건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4번 보시면 이번엔 요런 범위 내에서 너 빼기 너가 자연수가 되고 싶대. 모든 10의 개수, x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그럼 식 정리해볼게요. 로그 너가 x의 3승인데 3 로그 x인가? 그 다음에 다시 더하기 2 로그 x인가? 뭐 이렇게 돼. 그죠? 그럼 넌 5 로그 x니? 너가 자연수인 거네? 너가 n. 이렇게 되죠? 그러면 x는 뭐가 되냐면 10의 5분의 n승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어차피 뭐가 돼? 넌 얘가 어차피 자연수니까 얘가 자연수가 되면 되죠. 이렇게. 물론 음화인 정수가 되면 되죠. 음화인 정수. 근데 얘가 0이 되면 1이 되죠. 근데 x가 1이 될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나? 얼마나? 지금 n의 범위가 특별히 있나요, 없나요? 5 로그 x이기 때문에 범위가 있죠. 그죠? 최대 얼마까지 가능해? 로그 x에다가 1000 넣으면 얼마 나와요? 15까지 가능하죠. 그죠? 15까지 가능해. 그럼 너가 요게 이제 15까지 가능한 거니까 전체가. 그럼 x라는 건 지금 실수 x거든? 실수 x에 실수 x. 잠깐만. 얘가 자연수가 아니잖아. x가 자연수가 아니죠. x가 자연수가 아니에요. 그냥 요게 이제 자연수가 되면 돼요. 요게. 미안해요. 요거는 이렇게 갑시다. 지금 이 들어간 x가 자연수가 아니라 요 전체가 자연수거이기 때문에 5 로그 x에 그냥 범위를 봐주시면 돼요. 너는 15. 그 다음에 10 들어가면 얼마 나와요? 이쪽이 작다. 10 들어가면 여기가 1 나오니까 5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동호는 이쪽에 이렇게 되겠죠. 개수는 10개가 되겠죠. 갔다 오세요. 15번. 2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 A. 그럼 A는 2의 3분의 1승. 그 다음에 9의 4제곱근 중 양의 실수인 것이 B. 그럼 B는 9의 4분의 1승인데 3의 2분의 1승인 거죠.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하고 싶은 거는 너가 자연수가 되는 n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어떻게 생겼냐면 10 거듭 제곱근 A, B의 제곱에 n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식 정리해 보시면 너를 각각 대입해서 다 지수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너는 2에 원래 A의 10분의 n승이거든. 너의 10분의 n승이니까 30분의 n승 되는 거 맞아요? 그다음에 B는
B의 제곱이고 n이라서 2n승인데 10분의 2n승이죠. 사실은 5분의 n승이에요. B의 5분의 n승인데 너의 5분의 n승이라서 3의 10분의 n승이 됩니다. 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이 곱한 게 자연수가 되고 싶죠. 자연수. 이렇게 곱해진 경우에는 사실은 각각이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너랑 너랑 둘 다 자연수가 돼야지만 자연수가 되는 건 아니죠. 내가 뭐 예컨대 뭐 3이랑 3분의 1을 곱해도 자연수가 될 수는 있거든. 그치? 근데 얘랑 얘는 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곱해서 이제 자연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각각이 다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얘네가 둘 다 아닌 정수가 돼야 됩니다. 아닌 정수. 그러면 결국에는 n은 30의 배수, n은 10의 배수 이렇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자연수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30의 배수인 30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계속해서 기본적으로는 지수꼴로 이렇게 바꿔서 풀고 아까 요 14번만 조건이 조금 다른 거죠. 그죠? 다음에 16번도 볼게요. 16번도 비슷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다 평가 및 수능 기출들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나왔던 유형들 위주로 좀 넣은 거고. 보시면 이 이상의 두 자연수 n에 대해서 각각 a와 n에 대해서 너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대값을 fa라고 하겠다. 그 fa에다가 4도 넣고 27도 넣겠대요. f4와 f27을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n제곱근 a의 3승이라는 거는 a의 n분의 3승 되는 거 맞나요? 자,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여기다가 지금 a를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4도 대입하고 27도 대입할게요. 4 대입하면 4의 n분의 3승은 2의 n분의 6승 되죠. 그 다음에 너도 27의 n분의 3승은 3의 n분의 9승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각각에 대해서 자연수가 되고 싶으니 얘는 n의 최대가 6이 될 거고 너도 n의 최대가 9가 되겠죠. 각각은 요 분자에 있는 것의 약수가 되면 되니까 약수 중에 제일 큰 건 각각 6과 9가 되겠죠. 그죠? 응. 요? 3인 10분의 1, 3분의 1 하면 30분의 1 an 10 이렇게 여기 a에 10분의 n승과 b에 5분의 n승이거든. 이렇게 괜찮아요. 자 넘어갑니다. 자 17번 볼게요. 17번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각각 너랑 자연수고 유리수일 때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17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17번 방식은 똑같아요. 지수의 형태로 정리를 해주시고 하나는 자연수, 하나는 유리수라고 하고 있죠. 유리수 조건은 이제 또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될까? 참고로 유리수라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지수를 잘 바꿔서
답 얼마 나오죠? 11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각각을 지수로 바꿔볼게요. 일단 밑에 있는 2를 지수로 바꿔서 너가 a-1이 되고 루트를 씌우면 2에 2분의 a-1 쓴 거야. 곱하기 5에 2분의 b승이 나옵니다. 그죠? 이런 형태가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 너는 3에 3분의 b승과 중요한 거는 분모에는 2에 3분의 a 플러스 1승이 나와요. 얘는 자연수 조건이고 얘는 유리수 조건이라서 유리수 조건은 안 배운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자연수라고 했고 우리가 이렇게 생긴 분수가 유리수가 되려면 당연히 너도 자연수고 너도 자연수가 돼야지만 유리수의 형태가 나오겠죠. 무슨 얘기냐면 너가 자연수가 아니라면 이쪽에서 뭐 분수가 나오고 너도 분수가 나올 수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지수 자체가 분수가 나오거든. 그렇게 되면 A에다 자연수를 넣다 보면 지수가 정수가 아닌 자연수가 아닌 분수가 나오게 되면 얘는 무리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너도 다 자연수 형태가 지수가 나와야 된다. 얘네도 너랑 다 자연수 형태가 나와야 된다. 사실은 물론 1인 거 이런 건 괜찮죠. 0인 건 괜찮아요. 근데 1인 건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A에 1이 들어가도 원래는 괜찮아요. 얘도 B에 0이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는 자연수라서 안 되는 거죠. 원래는 B에 0 들어가고 0 들어가면 이런 것들 자연수 나와서 괜찮은 거예요. 원래는. 그럼 보시면 조건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B끼리 그 다음에 이렇게 A끼리 이렇게 B끼리 먼저 보시면 B는 2분의 B와 3분의 B가 둘 다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B는 6의 배수라서 최소값이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A는 너를 뭐라고 부르냐면 홀수라고 부르고 너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남으면 얘가 자연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홀수 중에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짜리를 찾아보시면 여기다 이제 1, 3, 5, 7 쭉 대입해 보시면 그 중에서 최초로 되는 게 5가 됩니다. 그래서 A는 5가 최소예요. 둘이 더하시면 된다. 간단하다. 넘어간다. 18번. 18번은 일반적인 자연수 조건 문제랑 또 좀 달라요. 얘도 좀 다른 유형인데 얘도 되게 유명한 기출이라서 넣어봤고 자 보시면 기억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볼게요. 자 로그 2에 어쩌고 너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x의 개수가 정확히 6개. 그때 모든 자연수 a 값의 곱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로그 2에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고 너가 일단은 자연수죠? 는 n 자연수가 되는데 그걸 만족하는 실수 x의 개수가 정확히 6개인 다시 자연수 a 값에 곱을 구해달라. 원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너를 지수로 바꿀게요. 이렇게 ax 플러스 4는 2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죠. 너를 만족하는 하는 x가 6개라는 거는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냐면 방정식의 관점으로 본다면 실근이 6개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죠? n에다가 자연수를 대입을 하다 보면 무슨 얘기냐? 얘가 지금 a가 자연수라고 했잖아. 자연수 a를 찾는 거니까. 그러면 a는 기본적으로 양수죠. 그럼 너의 대칭축이 0보다 큰 쪽에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너가 2분의 a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다가 이제 2의 n승들을 갖다가 긋는 거라고 쭉쭉쭉. 근데 보다 보면 자연수라는 거는 제한이 있잖아. 1부터 시작하고 천천히 커질 텐데 그럼 여기다가 2의 1승도 갖다 긋고 2의 2승도 갖다 긋고 2의 3승도 갖다 긋고 2의 4승은 너랑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지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x가 6개라는 거는 요 값이 1이 되도록 하는 사실은 요 값이 2의 1승이 되도록 하는 게 2개, 2의 제곱이 되는 게 2개, 2의 3승이 되는 게 2개, 2의 4승이 되는 거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위쪽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함수가. 그래서 총 실근의 개수가 6개가 된다는 거는 이런 그림이 될 것이고 그렇다는 거는 너의 꼭지점에서의 함수값이 있죠.
즉 2분의 a를 너에다 대입해 보시면 얼마 나와요? 4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나오죠. 걔가 너랑 너 사이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4 빼기 4분의 a제곱이 요렇게 2의 3승보다는 크고요. 2의 4승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짠. 요거 만족하는 a 값은 여러분이 이제 부등식 풀어보시면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 이해가요? 약간 어렵죠?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상당히 오 문제 괜찮은데 약간 이런 문제 중에 하나 이것도 이제 고1 내신 1학기 내신때 되게 많이 나왔던 평가 기출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6개라고 그랬잖아. 내가 만약에 9개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일까? 9개가 되도록 하는 상황. 접하는 상황이죠. 왜 접하는 상황이죠? 왜 바로 접하는? 홀수계니까, 그죠? 우리가 선대칭 함수죠. 선대칭 함수의 실근의 개수가 홀수계가 되면 반드시 대칭축 위에서 근을 갖는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선대칭 함수는 근을 갖는다면 짝수계씩 가죠.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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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가다가 한 개 딱 되면서 9개가 된 거라고. 홀수계인 게 되게 특이한 순간이에요, 사실은. 그럼 너가 9개라는 거는 둘둘둘둘 2의 4승까지는 2개씩 만나다가 2의 5승이 된 거죠. 네가 정확하게 2의 5승이 되면 9개예요. 이렇게. 이런 문제도 있어요. 넘어갑니다. 자, 상용 로그고, 상용 로그 기억나나요? 상용 로그는 뭐다? 그냥 미치 10인 로그다. 그 정도만 알자. 왜? 수능에 안 나온다. 그냥 미치 10인 거 정도만 알자. 그냥 두 가지 정도만. 요거 계산할 수 있니? 그 다음에 상용 로그표 볼 수 있니? 요 정도만 간단하게 넣었어요. 간단하게 넣었고.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n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연수 n이라는 거는 요 로그 375의 10승이 어떤 두 수 사이에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즉 10 로그 375를 그냥 계산을 해달라는 소리야. 근데 로그 2는 너고 로그 3은 너인데 375는 소인수 분해를 해볼까요? 어떻게 되죠? 375는 먼저 5로 묶으면 70? 5의 세제곱 곱하기 3 나오네? 그래서 3 곱하기 125니까 그럼 이제 로그 3도 있고 로그 5도 있는데 문제에서는 상용 로그는 항상 로그 5를 안 주죠. 그죠? 로그 5는 뭘로 갖다 써요? 로그 2로 갖다 쓰죠. 로그 2로 바꿔서 써요. 로그 2랑 3으로 못 만들어요. 로그 2로. 1에서 로그 1을 뺀 게 로그 5죠. 그러니까 요거 있죠. 로그 2 더하기 로그 5가 상용 로그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 로그 5를 절대 안 줘요. 로그 2를 줘요. 항상. 그래서 2, 3을 주고 나면 로그 4도 구할 수 있고요. 로그 5도 자동으로 나오고요. 로그 6까지는 나오죠. 그럼 그 다음 로그 값을 굳이 준다면 로그 7을 준다고. 로그 7을 주는 문제는 본 적이 없다. 요거 이용해서 갖다가 계산하시면 그냥 나온다. 넘어간다. 20번.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또 구해달래요. 로그 루트 419는 2분의 1에 로그 419인데 요거를 이제 요 상용 로그 표를 이용해서 구해달라는 거는 잘 보시면 표는 뭐 1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식으로 표가 있지 않고 항상 1점 얼마, 2점 얼마, 3점 얼마, 4점 얼마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고. 그래서 너를 419라는 수를 좀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괄호 열고 로그 너가 4.19 곱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어차피 로그는 곱해진 건 따로 분리할 수 있죠. 이렇게 플러스 2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요거 이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표를 보는 방법은 뭐다? 4.1을 오른쪽에서 찾으시고 다시 요 가로축에서 9를 찾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0.6 둘둘둘 얘가 나오죠. 이렇게 된다. 요 정도 문제는 2점짜리로 나올 만하다고. 아니면 아주 쉬운 3점 같은 걸로. 상용 로고 상용 로고 자체가 교육 과정에서 빠진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너를 가지고 실생활에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들은 잘 안 나온다고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문제 한 개도 안 넣었죠 지금. 수 원교재는 내가 만들었어요. 미적분은 원장님이 만들었으니까 혹시 이상한 원장님한테 얘기하세요. 자, 자 21번. 정확히 밤새서 14시간 동안 만들었습니다. 자, 21번 볼게요. 이 이상의 자연수 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n값의 합을 구해달라. 얘는 좀 형태가 특이해요. 그죠? 5 로그 n의 2 너가 m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너가 자연수
그럼 이런 형태로 돼 있다는 거는 내가 맨날 지수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일단 지수로 한번 바꿔봅시다. 무지성으로 지수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2의 5승이 되겠죠? 너는 밑으로 기어 들어가면 2의 5승은 n의 m승 꼴이네. 자연수의 자연수 꼴로 어떻게 만들 수 있겠냐는 거지. 2의 5승이라는 거를. 어떤 게 가능해요? 2의 5승도 있고요. 뭐도 있어? 32의 1승도 있잖아. 이렇게 두 개 있는 거 아니야? 더 없죠? 답이 얼마? 야, 이게 4점이라니. 정말 옛날 나형 수능은 쓰레기예요. 그죠? 요즘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구가형, 현 수능,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구나형, 야,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그때 심지어 나형이 그때도 컷이 더 가형보다 낮았습니다.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자, 22번. 자연수 n의 밑줄 양의 약수의 개수를 fn이라고 하고 36의 모든 양의 약수의 개수를 a1부터 a9까지라고 하겠대. 36에 이제 뭐 약수들이 있겠죠. 1, 2, 3, 뭐 4, 6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걔네를 쭉 나열한 게 a1부터 a9까지. 근데 희한한 걸 시그마를 하고 싶대. 요거 22번 좀 어려운 문제거든. 자, 어떻게 생겼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시그마 기억 안 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1에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조용히 이따 끝나고 얘기하세요. 제발 기억났으면 좋겠어. 로그 AK. 자, 이렇게 돼 있거든. 이거 나름 나형 주제에 조금 어려운 문제. 약간. 자, 일단 AK들은 A1부터 A9는 누구냐면 36의 약수죠. 그리고 F 요 녀석 얘는 뭐다? 이것은 뭘 뜻한다? AK의 약수의 개수. AK의 약수의 개수. 근데 보니까 그럼 로그끼리는 기본적으로 시그마를 한 건데 앞에 이 녀석에 부호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얘는 분명히 AK의 양의 약수의 개수거든. 약수의 개수. 근데 당연히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 양의 약수의 개수가 뭐가 되는지? 그렇죠.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아, 그럼 내가 AK라는 것에 어떤 숫자에 양의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여부가 되게 중요해.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뭘까? 뭐가 더 많을까? 아무거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숫자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수아나 뭐 숫자 좋아하는 거 여자친구 생일 이제까지 만나본 여자친구 숫자 0, 0은 약수가 없죠. 미안. 뭐 4? 빨리 적당히 적당한 숫자 7. 약수의 개수 하는데 7 씨발 6. 자, 몇 개야? 6의 약수의 개수 몇 개야? 4개니까 짝수죠. 또 얘기해봐. 뭐 적당히 12. 그럼 이렇게 되죠. 몇 개야? 짝수가 곱해지니까. 왜 짝수일까요? 와, 개신기하죠. 왜 짝수일까? 짝수가 곱해지잖아. 왜 짝수가 곱해졌을까? 얘가 소인수가 몇 개라서? 하나는 라기보다는 몇 개라서? 하나긴 하지만 홀수개라서 그죠? 얘가 홀수개라서 짝수가 곱해졌구나. 일씩 더하면 짝수니까 기지. 그러면 양의 약수의 홀수라는 거는 얘네가 다 뭐가 돼야 될까? 짝수가 돼야죠. 그래, 제곱수밖에 없죠. 오케이,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거는 생각을 하는 학문이에요. 생각을 하는 학문. 이게 씨발 왜 홀수일까? 막 하면서 얘는 홀수, 얘는 짝수 이렇게 세는 게 아니고 씨발 왜 홀수지? 일반적으로는 뭐가 되지? 일반적으로 짝수네? 왜 짝수가 됐지? 너가 지수가 어지간해서는 홀수가 하나쯤은 있구나. 홀수가 지수가 한 개도 없어? 홀수가 다 짝수야? 지금 제곱수인데? 그래서 제곱수일 때만 넣어구나. 즉 대부분 누구야? 대부분이에요. 즉 대부분 너는 플러스예요. 사실은 누구만 마이너스냐면 제곱수만 마이너스예요. 됐죠? 결론. 내가 36의 약수 중에서
제곱수들만 이 자리가 마이너스예요. 그를 제외한 거는 다 플러스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한번 써볼게. 9개밖에 안 되거든. 1, 2, 3, 4, 6, 12, 18, 36, 9개가 안 된 것 같은데 하나가 빠졌는데 싸늘하다. 9, 오케이. 자, 이렇게 일단 9개. 그 중에서 제곱수인 건 누구냐면 1도 해줘야지. 얘네죠. 그죠? 얘네는 제곱수예요. 얘네는 로그에다가 넣고서 뺄 거라고. 나머지는 더해요. 그래? 그러면 원래 로그끼리 쭉 더한다는 건 무슨 소리야? 얘네끼리는 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어떤 문제이기도 하냐면 양의 약수의 개수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양의 약수의 곱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자, 양의 약수의 곱은 어떻게 풀까요? 36의 양의 약수의 곱을 내가 다 해달래. 어떻게 풀어? 자, 짝을 짓습니다. 이렇게. 약수의 특징은 짝이 있어요. 여러분과는 다르게 이렇게 짝이 있죠. 여러분은 여기 있죠. 자기 자신의 짝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어떻게 돼? 둘씩 곱할 때마다 36이 나오죠. 가운데 있는 6은 사실은 뭐야? 36의 2분의 1승이죠. 즉 전체적으로 보면 넌 36의 몇 승이 나와요? 다 곱하면 2분의 약수의 개수가 돼요. 이렇게 되겠죠. 몇 개고? 9개였지. 2분의 9가 된다. 짠. 자, 얘는 뭐냐면 싸그리 그냥 다 곱한 거야. 다 곱하면 안 되잖아. 사실은 나눠야 되는 것들이 있었죠. 누굴 나눠줘야 돼? 너. 4개는 사실은 나눠줬어야 돼요. 즉 36을 몇 번을 원래 나눠줘야 돼요? 2번이죠. 2번. 왜냐면 4개니까 짝을 지으면 2개씩. 근데 얘는 내가 2번을 나눴어야 할 거를 사실은 곱했으니까 실제로는 얼마를 나눠줘야 돼? 36에 4승을 나눠줘야 돼. 끝. 짠. 답은 이렇게. 그냥 해도 돼. 그냥 곱하고 너 곱하기 너 나누기 너 이렇게 해도 돼. 해도 되는데 확장이 되면 못 푼다고 그러면. 양의 약수의 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합하거나 곱하거나 할 때 내리 연산을 하는 것들이 편한 것들이 있다고. 예를 들면 시그마 같은 경우에도 내가 너네한테 K 시그마를 하는데 5부터 100까지를 해달래. 그럼 진짜 5부터 100까지 하는 놈이 어디 있어? 있겠죠. 사실은 있죠. 근데 5부터 100까지 안 하고 다 어떻게? 1부터 100까지 한 다음에 1부터 4를 뺀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죠. 됐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답이 1번이 나온다. 23번 아까 풀었다. 24번 아까 풀었다. 됐죠? 자, 이 정도 하고 요 과제 줄게요. 요 과제 보시면 확인학습이 있습니다. 확인학습 푸시면 돼요. 요거 줄게요. 잠시만. 이거는 부족한